네,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신 한준호 최고위원, 지금 방금 최고위원회 끝내고 저희와 전화 통화 연결 중입니다. 자, 한준호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더운데, 네, 이거 아이고, 뭐, 폭염입니다. 111년 만인가요? 아무튼 어, 서울 폭염이라고 하네요. 네. 우리 한준호 최고위원님은 우리 네, 이재명 대표하고는 인연이 많으시죠? 그렇죠. 이제 3년 반 이상 됐죠. 제가 어, 20대 대선에 네, 수행실장을 하면서 처음 예, 인연을 맺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당직과 최고위원을 하면서 쭉 같이 네, 지냈죠. 네, 아, 그 기억이 나요. 그 12월 3일 날이 네, 3일 밤. 네, 네, 그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표죠. 네. 한준호 최고위원님 방으로 피신했었죠? 지금 제가 그때 앉아 계셨던 그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네. 상황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네, 그 음, 12월 음, 3일은 저는 이제 국회 앞에 음, 저희 보좌진들하고 같이 있었고, 네. 뭐, 윤석열이 음, 갑작스럽게 담화를 발표한다고 해서 이 시간에 무슨 담화냐. 글쎄 라고 말이야. 해서 저희는 그 담화를 음, 틀었어요. 음, 근데 거기서 비상계엄이 나오니까 얼떨떨하면서도 일단은 뛰어가자라고 해서 이제 국회 안으로 저는 빠르게 좀 진입을 했죠. 네네. 빠르게 진입을 하고 본청 쪽으로 갈지 회관으로 음, 갈지 음, 고민하다가 음, 일단 회관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층이 보통 이제 통로이거든요. 그래서 회관 어, 2층에서 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표 당시에 방이 제 바로 밑에 층에 음, 같은 라인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같은 엘리베이터를 탈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음, 이제 음, 우연치 않게 만난 거죠. 네네. 만나서 여쭤보니까 어디로 음, 가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어, 지금 어쨌든 방에 가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타겟이 되실 것 같은데 어, 방으로 가는 건 좀 위험한 것 같고 그렇지. 시간을 좀 끌기 위해서라도 제 음, 방으로 일단 몸을 좀 피신하시죠라고 해서 제 아, 방으로 모시고 들어와서 음, 뭐 이제 저희 입구 쪽은 가구 같은 걸로 막고 네 그리고 제 오, 방에 들어와서 문을 잠근 다음에 네. 이제 불을 다 끄고 블라인드를 다 내리고 봤더니 이분이 뭘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니까 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 얼른 이 어, 라이브 방송을 끄고 어, 휴대폰도 끄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제 폰을 통해서 어, 뭐 지시사항들 그리고 어, 이제 비서실장, 뭐 수행실장 저희 어, 방으로 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 지침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방에서 준비를 한 다음에 어, 707이 이제 진입하기 위해서 헬기가 떴다라는 얘기를 듣고 네. 제가 제 차로 모시고 어, 헌정기념관이 있는데 거기가 좀 외지거든요. 네네네네네. 네, 그래서 어, 거기 어, 그 숲속 있는 쪽으로 이제 피해서 어, 거기서 이제 계속 원내 박찬대 대표 측하고 이제 계속 통화를 하면서 음, 박찬대 대표는 이제 의원들 수를 계속 카운팅하고 네. 저희는 그걸 이제 확인하고 어, 그래서 저희 민주당으로만 150석이 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렇죠. 저희가 이제 동선들을 여러 군데를 확보를 하다가 그나마 이제 안전하게 동선이 확보된 게 음. 국회는 안쪽에 다 지하로 다 연결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오, 복잡합니다. 근데 아는 사람만 하는데 어, 모든 데가 지하 1층으로 내려간다고 그 복도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네. 딱 그 지정된 엘리베이터, 지정된 복도 어, 아니면 통로 아니면 못 내려가니까 음, 다행히 707이 거기를 잘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음. 그 통로를 통해서 당시 이재명 대표를 모시고 본청 안으로 진입을 아, 했죠. 헌정기념관에서 본관까지 가는 그 지하 통로가 네. 있어요? 우선은 다시 국회의원 회관 쪽으로 차로 가서, 다시 이동을 해서 그렇지. 거기서 다시 밀고 들어갔습니다. 아, 네. 야, 이거 막전 막후였네, 완전히. 그때는 뭐 여기저기 뭐 군인들은 보이고 그래서 어, 제가 경내에서 차로 다닐 때 예, 경광등 다 그러니까 전등 다 끄고 어, 네 그냥 암흑인 상태에서 운전한 거예요. 무슨, 네. 무슨 뭐 드라마, 영화 같은 그런 거였군요, 완전히. 네, 지나고 어, 나니까 그 어. 당시 굉장히 저희는 떨렸죠. 이게 혹시라도 그렇죠, 발각되면 진짜 그때는 그냥 문을 밀고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네. 그럼 뭐, 동원된 계엄군들이, 특수부대들이, 이야, 잘 됐다고 그러면 바로 체포해버렸을 거 아니야, 이재명 대표를. 그렇죠. 이야, 얼굴을 금방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네. 자, 그건 그렇고요. 요즘에 네.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최고위원회를 주재 안 하시니까 네네. 좀 보고 싶어요. 어떻게 돼요? 어때요? 뭔가
제가 좀 이렇게 홀가분하기도 하고 3년만 동안 모시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일도 너무 많고 네, 또 제가 이제 맡은 일이 검찰독재대책위원회 맞아. 당시 대표의 재판과 관련된 것도 맡고 있었고 예, 수시로 이제 보궐선거에 파견 나갔었고 지방 많이 가셨어, 내가 기억해. 네네 그래서 음, 너무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안 계시니까 좀 편한 것도 있는데 또 어, 얼굴 안 보이니까 너무 또 섭섭하기도 하고. 보고도 싶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대통령실은 뭐 코피 흘리고 링게를 맞고 난리가 났대. 이거 네. 이해가 가시겠네요, 우리 최고위원님께서는. 사실 거기가 있는 이제 뭐 그 강훈식 실장님이나 뭐 그렇지. 우상호 수석이나 뭐 다 잘 네. 알던 분들인데 좀 네. 쌤통이다 싶습니다. 센터. 우상호 수석은 좀 많이 놀았잖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거 뭐 열심히 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네.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한 달 여죠. 네, 뭐 그렇죠. 엄청난 일을 합니다. 저는 일 잘하실 거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네. 정말 일을 잘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의 취미가 있어요. 뭐예요? 바둑입니다, 바둑. 그래요? 네, 아마 몇 단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몰랐네. 인사 스타일이나 일을 하는 게 딱 네. 보면 바둑에서 포석을 두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아요. 네, 그래서 네. 이게 딱 그 하나의 사안만 보는 게 아니라 연결된 사안들을 같이 보면서 계속 고민하는 흔적들이 저희가 볼 때 좀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역시 진짜 일 풀어내는 능력 하나만큼 최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지율에서 나타나는 것 같고, 이제는 뭐 네. 국무회 조달청장까지 불러. 제가 바랬던 모습이죠. 당에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 받쳐야 되겠다, 좀 최고위원회에서 네. 그런 얘기는 많이 하실 것 많이 같은데. 하죠. 네. 지금 여당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저희가 당내에서 결정을 하면 그냥 당이 끌어가면 됐습니다만 맞아요. 지금 이제 당에서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 정부 측과 함께 협력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서로 이제 묻고 답하고 하는 관계로 가다 네. 보니까 예전같이 뭐 음. 시원시원합니다. 뭐 이제 약간 빠르게 가는 이런 느낌들이 좀 덜할 수는 있지만 네네. 저희는 지금 이제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수가 된 입장이라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우선 정부를 어떻게 뒷받침할지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네. 양평이 이제 아마 네. 양평하면 또 우리 한준호 최고위원님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3년간 팠죠. 네. 아직도 저희 방에 김건희 일가의 가계도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양평 고속도로 휘게 만든 거, 네. 종점 변경하는 거, 거기 네. 김건희 일가의 땅, 뭐 네. 그때 의원님이 다 발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우선 이제 종점 변경을 저희가 이제 지적을 하기 1년 전 네. 국정감사에서 제가 그 병산리에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다. 맞아. 그냥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땅 자체가 형질 변경 등을 통해서 가치를 높이는 작업들이 저희가 볼 때는 좀 불법적으로 된 것 같다라는 지적을 했었죠. 네네. 네. 그런 다음에 그 진정 과정이나 전반적으로 한번 일단 짚어주시고 좀 네.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김건희 씨가 그 선산 김씨예요. 그 일대가 그 선산 김씨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가 양평군의 그 공무원이었죠. 공무원이었어요. 맞아요. 즉 그 김선교 의원과 아마 같이 근무를 했을 거겠죠. 네. 그래서 그 양평군에 본인이 선산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네. 그 본인이 그 물려받은 그 땅들이 네. 여러 가지 뭐 형질 변경이라든지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가지고 네. 이 집가 상승을 좀 노리는 작업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먼저 발견했고 이후에 이제 저희가 그 다음 해쯤 돼서 10월쯤 됐을 때인가요? 네. 7월쯤 됐을 때인가요? 갑자기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이 원래 그 본 목적상으로는 두물머리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관광지가 있는데 네. 두 개의 물이 만난다고 해서 두물머리인데 네. 그 두물머리가 그 국도가 굉장히 막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차 안에서 누가 환자가 생겨도
구급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 양평간 음. 고속도로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네. 실제 이제 경제성이 좀 낮더라도 음. 필요성에 의해서 이게 네.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2년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양상면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던 것이 네. 어느 날 보니까 종점이 강상면 쪽으로 틀어진 거죠. 왜 강상면이냐라고 봤더니 일단 그 일대 바로 인근에 김건희 일가에 제가 미리 발견했던 그 땅이 네. 있고 그리고 남양평 IC가 원래는 이게 진행될 수 없는 건데 남양평 IC를 김성교 양평고수가 굉장히 그 집요하게 해서 결국 만들어냅니다. 네네. 근데 이 남양평 IC가 왜 중요하냐면 남양평 IC가 바로 그 문제가 되는 공흥지구로 들어간 입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공흥지구 개발, 남양평 IC의 추진, 그리고 그쪽으로의 고속도로 종점 변경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네. 이 결국에는 모든 것은 공흥지구로 향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세게 했었고, 네. 근데 이 문제 제기가 되니까 23년 7월 6일에 원희룡 전 장관이 갑자기 이거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죠. 상임위에서 의원님하고 막 그 다투는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자기가 장관직도 걸고 정치 생명 걸겠다. 맞아. 나는 그 전에 김건희 일가 땅을 몰랐다. 그러면서 제가 1년 전에 국감장에서 원희룡 전 장관에게 질의하던 영상이 막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맞습니다. 네. 기억나네요. 지번까지 찍어가면서 이렇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걸 모른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네. 원희룡이는 왜 장관직을 걸겠다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의문인데 네. 본인은 이제 세게 배팅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이고, 네네. 이거를 통해서 내가 장관이 목표는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가 좀 막아보겠다라는 의지가 좀 담겼던 것 같아요. 뭐 국무총리라도 해먹으려고 그랬나? 등간에 그렇죠. 뭐. 그런데 이제 저 때문에 자꾸 이제 걸려서 자꾸 자빠진 거죠. 몰랐다 했는데 그 전해에 제가 질의를 하는 영상이 나왔고, 네. 그리고 실제 그 국감장은 아니고 저희가 현안 질의를 하는 이 관련된 현안 질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 내용들을 전체를 이제 그 용역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월간 진도 보고서라는 걸 만들거든요. 네, 기억납니다. 예. 네, 근데 월간 진도 보고서 그런 거 없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국감을 위해서 미리 한 달 전에 받아놨어요. 요청을 해 받아놨는데 없다라고 하니까 제가 그걸 들고 나는 가지고 있는데 넌 없냐. 이 질의에서 한번 또 자빠졌죠. 네.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의원님한테 뭐 좀 여쭤보려고 밤 10시에 전화하는데도 국회에 계셨어 그때. 네네. 준비하시고 막 그래갖고 그런 네. 기억이 나. 자, 그러면 이제 원희룡 장관의 그때 문제는 거의 이벤트 쇼로 해서 끝난 거죠, 이제 그 문제는? 뭐 이제는 그냥 원안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냥 홀딩된 거죠, 양평고속도로 문제 종점으로 변경을. 그렇습니다. 실제 환경부에서 네. 그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해서 이걸 국토부로 넘겨야 돼요.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네네.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해서 네. 이것이 문제가 없으면 이제 이거를 환경부의 국토부로 넘겨야 되는데 네. 지금 환경부에 아직 멈춰 있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넘기기 직전에 원희룡이 백지화를 선언해버린 바람에 예.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으니까 환경부에서 이걸 국토부로 못 넘긴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다 중단돼 있는 상태라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새 정부 들어섰으니까 이런 문제 하여튼 풀어내야 할 문제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이게. 맞습니다. 자, 저 의원님, 그럼 이제 김성규 의원을 지금 이 김성규 의원을 특검에서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양평 군수했었죠? 네, 양평 군수를 했고 이걸 오랫동안 파다 보면은 네. 그 정점에는 김성규 전 양평 군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추정해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갑작스럽게 강상면 종점안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오래전에 이거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가 2018년에 작성된 2030 양평군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주구장창 그 중간에 IC와 그리고 강상면은 지금 이제 강상면 쪽인데 그때는 좀 이름이 다릅니다만 그쪽으로 고속도로를 내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그림 자체가 2030 양평군 기본 계획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국정감사 때 그 용역사의 상무에게 제가 질의를 해요. 혹시 2030 양평군 기본 계획서 너 알고 있니? 라고 했더니 약간 놀라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받았지? 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들의 그 설계도예요, 일종의. 왜냐면 용역사가 2년간 진행됐던 타당성 조사를 틀고 맞아요. 방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는데 현장 조사를 딱 하루 2번 합니다. 네. 근데 2년간 진행된 타당성 조사를 뭘 근거로 해서 그쪽으로 네. 그 도로를 변경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너 혹시 예. 그 자료 알고 있지? 받았지? 그랬더니 받았다라고 실토를 합니다. 딱 걸려버렸구만. 네. 그래서 이 계획서를 만든 게 양평군수였던 김성교. 근데 조 의원님, 제 기억으로는 김성교는 그 김건희 일가하고도 상당히 가까웠던 것 같고, 그리고 윤석열과 친구 사이였죠. 윤석열이가 여주 그 지청장인가 할 때도 네네. 관계가 상당히 있었고. 네. 그리고 실제 본인이 MBC 단독이었던가요? 네. 거기서 내가 저기 뭐 김건희 엄마 최은순한테 뭐 허가도 잘 내주고 윤석열 대통령 나한테 고마워야 된다 이런 식의 그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관계가 없을 수가 없죠. 저는 때에 따라서는 김성교 의원 땅도 한번 뒤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김성교 의원이 선거에 나갔을 때도 윤석열 자기가 친구다 그런 얘기 하고 다니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장면이 뭐 영상이 MBC 단독인가로 아마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 이번에 그 누굽니까 김성교 의원을 출국 금지시키니까 야당 탄압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장면을 딱 보고 네. 무슨 생각을 했냐면 특검이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했구나. 아, 그래요? 이거를 깊이 파들어가지 않으면 김성교까지 엮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일단 출근을 딱 시켜놓고 조사를 들어가잖아요. 양평군 들어가고. 그래서 스터디가 상당히 돼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은 앞에서 그냥 좀 심한 용어로 좀 날뛴 거고 그냥, 그죠? 그렇죠. 핵심은 김성교였구만, 그죠? 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김성교 그리고 아마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인수위 때 이러한 결정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추정이 되던데 그러한 데 영향을 미친 데는 김성교 의원 등 많은 사람들이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틀어진 방향이나 이게 괜히 그쪽으로 틀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왜 누가 딱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왜 누가 혜택을 보는 거냐. 왜 이걸 튼 거냐. 보면은 누군가 혜택을 보기 때문인데 그 핵심에는 혜택 볼 사람들이겠죠. 김건희 일가의 땅이고요. 김건희 일가와 그들의 친구인 등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여러 명 나왔었죠. 네네네. 의원님 뭐 방송이니까 말씀하시기가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 김성교 의원도 소환되면 다 특검팀에 다 털어놓을 수밖에 없게 되겠구만. 조사를 들어가서 양평군에 있는 자료들. 제가 그래서 경기도 국감 당시에도 제가 김동연 지사께 거기를 특별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2년 내내 했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뭐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알 수 없지만 그때는 좀 양평군을 뒤졌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윤석열의 시퍼런 칼날이 살아있었을 때라 그렇게 됐겠지만은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좀 포괄해서 말씀드리면 윤상현 의원이 어제 털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완전히. 그리고 지금 김성규 의원도 지금 문제가 된다 그러고 또 추경호, 나경원, 뭐 줄줄입니다 지금. 지금 거기는 지금 분위기가 살얼음 판이죠. 우선 공천 문제라는 거는 대단히 그렇죠. 그 당 자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는 뭐 개인 의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당의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들은 강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뭐 강하게 저항할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제. 정치적 문제로 자꾸만 얘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뭐 지금 지지율이 20몇 %잖아요. 정당 지지율 20몇 %. 야, 이건 20대 대선에 네. 국민의힘이 그 떠들었던 아주 명언이 있습니다. 제가 네. 오늘 최고위 때도 발언했지만 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아, 그때 그랬지, 맞아. 네,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네. 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가 음. 있으니까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의 명언 아닙니까? 네, 뭐 얘기 좀 나온 것 같은데 뭐 이게 가정입니다, 최고위원님. 네, 만약에 진짜 내란의 주범들이 이제 특검에서 체포영장 네. 신청하게 되면은 국회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문제에서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이거 과반이죠? 이 체포동의안의 네, 의견은 네, 그럴 겁니다. 네.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좀 예민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뭐 네, 예상 좀 네. 해볼 수 있겠습니까, 최고위원님? 글쎄요. 음, 저희가 이제 내란 종식은 음, 목표이기 때문에 네, 필요한 조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조사를 받게 만들어야죠. 그렇지.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최고위 때 관련해가지고 네, 이분들이 작년엔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각서를 써가지고 사인해 놓은 게 있어요. 67명이. 그래요? 오. 네. 윤상현이 거기 뭐 들어가 있나? 김성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들어가 있습니까? 윤상현도 네. 들어가 있고? 윤상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김성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본인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저기 서약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본인들이 했던 말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네.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 된다. 아, 본인들이 했던 말들을 좀 지킬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아, 그래요? 네. 자, 또 오래간만에 연결되고 또 이제 바쁘실 텐데 지금 네. 당을 책임지고 있는 데는 지금 아직 당대표 선거가 결정이 안 났으니까 네, 최고위원들하고 내일 이제 등록이죠. 네. 아, 내일 박찬대 정청래 두 분이 등록하는 네. 것 같고 지금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응을 맡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 당의 역할 근데 중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네. 뭐 네. 못하신 말씀 있으면 최고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할까요? 네. 네, 뭐 이제 국민들과 당원들의 지지로 저희가 어쨌든 빠르게 네. 윤석열의 계엄을 막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저희가 이제 정부가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아직 네. 인수위도 없는 상태에서 출범을 한 정부이기 때문에 맞아요. 좀 기다림의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씩 이제 결정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네. 의구심이 들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는데 네. 꿰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려 주시면 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가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청문회 전국이죠. 네네. 민주당이 이제 방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네. 아무튼 뭐 지명되신 후보들 네. 저희가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계속 국토위신가요? 국토교통? 네네, 국토위에 있습니다. 아직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정이 안 됐죠? 그죠? 예. 아직 내정이 안 됐어요. 좀 있어야 청문회 하시겠구나. 네. 그래요. 최고위원님 바쁘시는데 이렇게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준호 최고위원이었습니다.